언니 진짜 임신한 거예요? 시험관이라면서요? 그런 건 오래 못 간다던데. 언니 애 낳으려면 재산 분할 포기 각서에 사인하세요. 잘 지내던 신우가 돈 때문에 부적을 써 저주하겠다고 한다. 이날 내 속이 접히고 문이 닫히는 소리만 남았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뚜벅, 뚜벅.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고요한 집에 울렸다. 명절을 하루 앞둔 오후,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TV도 꺼져 있었고 부엌에는 국물 끓는 소리만 가늘게 퍼지고 있었다. 지연은 냄비 뚜껑을 살짝 열었다. 보글보글 됐다. 새벽부터 재료 손질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점만 붙이면 끝이었다. 그런데 거실이 너무 조용했다. 평소라면 신우이 은영이 먼저 내려와 말을 붙였을 시간이었다. 은영아, 어디 갔어? 대답이 없었다. 대신 현관문이 타닥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손을 닦으며 웃었다. 왔구나. 시장 다녀왔어? 은영은 신발을 벗으며 짧게 말했다. 그냥 잠깐요. 말투가 딱 끊겼다. 평소의 밝은 인사가 아니었다. 지연은 미소를 유지했지만 어색했다. 점심은 먹었어? 안 먹었어요. 속 안 좋아? 아니요. 그냥 입맛이 없어요. 은영은 말끝마다 한 박자씩 멈췄다. 어딘가 걸린 듯한 말투였다. 지연은 무심코 창가 쪽을 바라봤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초음파 사진 위를 스쳤다. 손바닥만 한 사진 속 흐릿한 그림자가 작게 움찔거렸다. 지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3달 됐어. 심장 소리가 참 힘차더라. 은영이 고개를 돌려 그 사진을 보았다. 잠시 아무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진짜 임신한 거예요? 응. 병원에서도 잘 자라고 있대. 시험관이라면서요. 그래. 어렵게 됐어. 의사도 기적이라고 하더라. 은영은 잠시 웃는 듯 했지만 그 미소가 금세 식었다. 기적이라 그리고 작게 덧붙였다. 그런 건 오래 못 간다던데. 지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무슨 뜻이야? 아무 뜻 없어요. 은영은 시선을 피하며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철문 소리가 부딪혀 부엌에 울렸다. 은영아, 요즘 왜 그래?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 없어요. 그럼 왜 피하는 것 같아? 예전엔 뭐든 나한테 말했잖아. 은영은 대답 대신 가방을 꾹 쥐었다. 가죽이 삐걱 소리를 냈다. 그때 코끝에 이상한 냄새가 스쳤다. 향수 냄새 같으면서도 뭔가 탄 듯한 냄새였다. 지연은 무심코 물었다. 향수 바꿨어? 그냥요. 은영이 가방을 내려놓았다. 안에서 딸랑하는 소리가 났다. 지연의 시선이 자연스레 그쪽으로 향했다. 봉투 한 장의 모서리가 살짝 보였다. 하얀 한지에 붉은 글씨 자국이 얼핏 스쳤다.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영이 서둘러 가방을 닫았다. 부적이지? 언니는 몰라도 돼요. 그걸 왜 가지고 다녀? 언니 때문이에요. 지연은 숨을 삼켰다. 나 때문에? 언니가 임신하고부터 다들 달라졌잖아요. 뭐가 달라졌는데? 아버지도 오빠도 다 언니 얘기뿐이에요. 그야 아기가 생겼으니까 그렇지. 그게 바로 문제예요. 은영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다들 축복이라는데 누군가한테는 그게 불행일 수도 있잖아요.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아무것도요. 은영이 짧게 잘랐다. 보일러가 퍽 소리를 내며 꺼졌다.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은영은 가방을 들고 방으로 걸었다. 저녁 먹고 얘기하자. 저녁 안 먹어요. 은영아.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다. 지연은 부엌 한가운데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초음파 사진이 햇빛을 잃고 어둡게 빛났다. 그런 건 오래 못 간다던데. 그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때 은영의 방 안에서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노래 같았지만 점점 일정한 리듬을 가졌다. 기도문 같기도 주문 같기도 했다. 지연은 서랍을 열어 사진을 조심히 넣었다. 괜찮아,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작게 중얼거린 말이 공기 속에 흩어졌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부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 위로 노을빛이 번졌다. 그날부터 공기가 달라졌다. 그날 아침 창문으로 스며든 햇살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형광등이 따라 떨리며 부엌의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들었다. 커피를 내리던 지연은 손끝으로 잔을 잡았다. 따뜻해야 할 향이 오늘따라 쓰게 느껴졌다. 언니 때문에 뭔가 달라졌다. 은영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무엇이, 왜, 누구의 잘못이라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질수록 커피의 맛은 더 썼다. 딸그락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에 생각이 끊겼다. 은영아, 일어났네? 대답은 없었다. 우유병을 꺼내는 손끝만 보였다. 마치 대화 대신 기계적인 동작으로 존재를 알리는 사람처럼. 어젯밤에 한 말, 그거 무슨 뜻이야? 뭐요? 짧은 대답, 차가운 벽처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말해줄 수 있니? 은영은 등을 돌린 채 우유를 컵에 따랐다. 하얀 액체가 컵벽을 타고 흐르며 잔잔히 부딪혔다. 잘못했다고 안 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말했어? 그냥 상황이 바뀐 거죠.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다. 눈은 지연의 얼굴이 아닌 배를 향하고 있었다. 그 시선이 서늘하게 꽂혔다. 언니가 임신하고 나서요. 그게 뭐가 문제야? 오빠도 아버지도 다 달라졌잖아요. 예전엔 제 얘기도 들어줬는데. 은영은 컵을 든 손을 내려놓았다. 똑 소리가 유난히 컸다. 이젠 다 언니 이야기뿐이에요. 지연은 입술을 다물었다. 부엌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듯했다. 형광등이 한 번 더 깜빡였다. 은영아, 혹시 질투하는 거야? 질투요? 은영이 피식 웃었다. 제가 왜 질투를 해요? 그럼 뭐가 불만인데? 언니는 모르겠죠. 갑자기 모든 게 언니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건 내가 임신해서 그런 거야. 가족들이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아. 당연하죠. 언니한텐. 그 웃음은 미세하게 갈라진 유리처럼 냉소적이었다. 지연은 한 걸음 물러났다. 은영아, 요즘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이상한 건 언니예요. 임신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는 그대로야. 아니에요. 언니는 몰라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녀의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 지연은 걱정스레 물었다. 요즘 잠 못 자는 거야? 은영이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다. 어디가? 제 방이요. 더 얘기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은영아, 잠깐만.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다시 울렸다. 지연은 혼자 부엌에 남았다. 식탁 위에는 입술 자국이 묻은 컵 하나. 미지근한 우유의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림자 속에서 지연은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아가야, 미안해. 이게 다 너 때문이라는 말이 싫어. 하지만 맞을지도 몰라. 눈물이 뺨을 따라 흘렀다. 창밖의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다. 구름이 모여드는 속도만큼 불안이 쌓였다. 서랍을 열어 초음파 사진을 꺼냈다. 작고 또렷한 심장선이 빛에 반짝였다.
괜찮아, 아가야. 엄마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그 말엔 확신이 없었다. 떨리는 목소리 사이로 스스로에게 묻는 듯한 울림이 섞였다. 그때 전화 진동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여보, 오늘 회식 잡혔어. 늦을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은 뒤 지연은 허공을 바라봤다. 혼자서는 안 되겠다. 커튼 사이로 회색빛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첫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다. 둔탁하고 외로운 소리. 지연은 휴대폰을 다시 들어 메시지를 썼다. 오늘 저녁에 꼭 얘기 좀 하자.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그녀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이젠 숨지 말자. 비 냄새가 퍼졌다. 커피 향 대신 젖은 흙 냄새가 방 안에 스며들었다. 부엌 시계 초침이 한 칸씩 움직였다. 그 리듬이 심장과 겹쳤다. 지연은 조용히 손을 쥐었다. 결심의 온기가 손바닥 안에서 피어올랐다. 은영이 문제, 오늘 끝내자. 창밖의 비는 점점 굵어졌다. 유리창에 닿는 소리마다 결심이 단단해졌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일었다. 지금 안 하면 늦는다. 그녀는 초음파 사진을 다시 서랍 안에 넣으며 속삭였다. 그래서 움직인다. 쾅! 현관문이 거칠게 닫혔다. 비가 아직 내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평소보다 더 거칠었다. 나는 시계를 봤다. 6시 반. 평소보다 늦다. 여보? 응. 정우의 목소리가 낮고 탁했다. 신발을 벗는 그의 손끝이 힘없이 흔들렸다. 젖은 셔츠에서 비 냄새가 났다. 무슨 일 있어? 은영이가 회사로 전화했대. 뭐?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고. 커피잔을 든 손이 떨렸다. 잔밑이 바닥에 닿아 딸깍 소리를 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정우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넥타이가 무릎에 떨어졌다. 지연아, 도대체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오늘 아침에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질투 섞인 말들, 차가운 시선, 그리고 빨간 부적. 정우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부적이라고? 응. 빨간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났다. 오빠. 은영이 서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붙어 있었다. 언니가 뭐라 그랬어요? 정우가 단호히 말했다. 너 회사에 왜 전화했어? 제가 언제요? 은영이 웃었다. 그 정도도 참을 수 없어요? 언니가 임신하고 나서 얼마나 변했는데. 은영아, 그만해. 아니, 오빠가 모르세요? 지금 집이 언니 중심이에요. 아버지도 오빠도 전부. 지연이는 임신했잖아. 챙겨야지. 당연하죠. 언니한텐 다 당연하니까. 은영이 식탁 위에 컵을 손끝으로 밀었다. 또 컵이 흔들리며 물결이 넘쳤다. 그리고 오빠, 그거 알아요? 정우가 눈썹을 찌푸렸다. 시험 간 아기들은 보통 애들이랑 다르대요. 내 심장이 멈췄다. 은영아, 그만해. 무당이 그러던데요. 은영의 입가가 일그러졌다. 며칠 전에 다녀왔어요. 무당?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언니 뱃속 아기 얘기도 했어요. 뭐라고? 은영은 가방에서 빨간 종이를 꺼냈다. 빗방울에 젖은 종이가 손끝에서 반짝였다. 시험관의 혼을 꺾는다. 글자가 번졌다. 공기가 눌린 듯 고요했다. 냉장고 모터 소리조차 멈춘 듯 했다. 그게 뭐야? 정우가 다가섰다. 만지지 마요. 효과 없어져요. 효과? 내가 겨우 입을 열었다. 언니 아기가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은영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그래야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순간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은영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제정신 아닌 건 언니예요. 은영이 나를 바라봤다. 억지로 임신한 몸으로 다 빼앗으면서도 몰라요? 내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목이 조여서 숨을 삼켰다. 정우가 소리쳤다. 그거 버려. 싫어요. 은영아, 이건 제 거예요. 순식간에 두 사람의 손이 엉켰다. 빨간 종이가 공중에서 흔들리더니 직! 종이가 찢어졌다. 잉크가 번진 글자가 두 조각으로 갈라졌다. 안 돼. 은영이 비명을 질렀다. 그녀가 무릎을 꿇고 조각을 끌어안았다. 이거 없으면 다 망가져요. 없으면 뭐? 정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은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눈동자가 떨리며 공허하게 흔들렸다. 정우가 찢어진 조각 하나를 주워 쓰레기통에 던졌다. 끝이야, 은영아. 아니야. 문이 쾅 닫혔다. 그녀는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나는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바닥 위에 또 한 조각, 꺾는다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정우가 내 손을 감쌌다. 괜찮아? 괜찮지 않아. 눈물이 떨어져 빨간 잉크 위로 스며들었다. 글씨가 녹아 사라졌다. 창밖에서 천둥이 울렸다. 비가 창문을 세차게 때렸다. 정우가 내 어깨를 감쌌다. 이젠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그의 손끝도 떨리고 있었다. 그때 벽 너머에서 은영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단속적이고 낮은 울음. 이거 없으면 다 망가져요.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창문을 치는 빗소리가 심장 박동과 겹쳤다. 두근두근. 그 리듬 속에서 그녀는 결심했다. 이건 그냥 질투가 아니야. 그리고 속삭였다. 진짜 싸움이 시작됐어. 띠리리링 전화벨이 울렸다. 새벽 5시.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걸까? 나는 잠결에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지연 씨?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신우이분이요. 어젯밤에 우리 집 앞에 와 있었어요. 네. 누구시죠? 아, 죄송해요. 저는 3층 아주머니예요. 은영 씨가 새벽까지 우리 집 앞에서 무슨 말을 계속 중얼거리더라고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다. 무슨 말이었나요? 빨간 종이 조각 같은 걸 뿌리면서요. 무슨 기도문 같은 거였어요. 혹시 아시는 일인가 해서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젯밤 찢어진 부적 조각들 은영이 그걸 다시 주워 모은 건가? 지연 씨? 아, 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은영의 방 앞으로 갔다. 문 앞에서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두드렸다. 은영아? 대답이 없었다. 문고리를 돌려보니 잠겨 있지 않았다. 살짝 밀자 은영이 책상에 엎드린 채 자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빨간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테이프로 이어 붙인 자국. 부적을 복원하려던 흔적이었다. 그리고 구석에는 낯선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제3포기 서약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가까이 가보니 내 이름이 서명란에 미리 적혀 있었다. 이걸 대체... 숨이 막혔다. 은영이 몸을 움직였다. 깨어나는 것 같았다. 나는 급히 방을 빠져나와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손이 떨렸다.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이건 치밀한 계산이었다. 1시간쯤 지나 남편이 거실로 나왔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 잠 못 잤어? 나는 새벽에 전화와 방에서 본 것들을 모두 말했다. 정우의 표정이 서서히 굳었다. 포기 서약서라고? 응. 내 이름으로 미리 써놨더라. 정우가 이를 악물었다. 은영이가 제정신이 아니야. 그때 부엌에서 발소리가 났다. 은영이 헝클어진 머리로 나타났다. 오빠 출근해요? 평범한 말투였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은영아, 너 어젯밤에 뭐 했어? 잠잤는데요? 3층 아주머니가 봤대. 내가 새벽까지 복도에서 이상한 짓을 했다고. 은영이 얼굴이 굳었다. 아, 그거요? 부적 조각 치우고 있었어요. 치우면서 중얼거렸다고 하던데 기도했어요. 은영이 희미하게 웃었다. 언니 아기 건강하게 태어나라고요. 소름이 돋았다. 그녀의 말과 표정이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리고 서약서는 뭐야? 정우가 물었다. 서약서요? 지연이가 봤어. 내 방에 있던 그 종이. 은영이 잠시 머뭇거렸다. 그건 언니를 위한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걸 원했어? 원하지 않아도 해야죠. 은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언니가 아기 낳으면 다 달라지잖아요. 뭐가 달라진다는 거야? 오빠 마음도 아버지 마음도요. 은영의 눈가가 번들거렸다. 저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우가 고개를 숙였다. 은영아, 그런 생각하지 마. 아무도 널 버리지 않아. 생각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은영이 훌쩍였다. 언니가 아기 낳으면 저는 뭐가 되죠? 나는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됐다. 외동딸로 자라온 은영에게 내 임신은 축복이 아니라 위협이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용서할 수는 없었다. 은영아,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대화 좀 하자. 진짜 내 마음을 듣고 싶어. 이미 늦었어요. 왜 늦었는데? 언니는 이미 다 가졌잖아요. 은영이 눈물을 닦았다. 오빠 마음도 아버지 사랑도 이제 아기까지.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은영의 아픔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서늘했다. 정우가 시계를 봤다. 나 회사 가야겠다. 오늘은 서로 진정 좀 해. 그는 내 어깨를 토닥였다. 지연아, 오늘 은영이랑 꼭 얘기해. 문이 닫히고 집엔 우리 둘만 남았다. 부엌의 시계 초침이 또렷하게 들렸다. 은영이 입을 열었다. 언니 미안해요. 뭐가? 다 알면서 모른 척한 거요. 나 외로웠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길게. 그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더 깊게 만들었다. 은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언니 서약서 진짜 써주세요. 은영아, 그건 안 돼. 그럼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요. 제발이요. 그럴 수 없어. 은영의 얼굴이 굳었다. 그렇게 나오시겠다는 거네요. 그녀가 부엌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문이 닫혔다. 빗소리만 남았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없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았다. 은영이 나간 뒤 부엌은 숨이라도 죽인 듯 고요했다. 빗소리도 언제 그쳤는지 들리지 않았다. 나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은영이 마시다 만 우유 컵이 놓여 있었다. 가장자리에 희미한 입술 자국이 남아 있었고 우유는 이미 미지근해져 있었다. 컵 옆에는 빵 부스러기 몇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치우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두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대략 오전 10시쯤 빛이 식탁을 가로질러 바닥까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 안에서 먼지들이 천천히 떠다녔다. 나는 배에 손을 올렸다. 아기는 조용했다. 아직 태동을 느끼기엔 이른 시기였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확신 같은 게 느껴지길 바랐다. 서랍을 열어 초음파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아기는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다. 아무것도 모른 채 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이 모든 갈등과 분노를 알지 못한 채로 우리 아가는 뭘 잘못했을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기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단지 존재한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
그게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다. 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종이에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부엌의 형광등이 깜빡였다가 다시 안정됐다. 문득 임신 전의 일이 떠올랐다. 은영과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던 날이었다. 그녀는 그때 정말 밝았다. 언니, 우리 집 김치찌개는 이렇게 끓여야 해요. 아버지는 나물 무침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때의 은영은 순수했다. 진심으로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했었다.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 내가 임신을 알렸을 때? 아니면 그 전부터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을까? 그때의 은영 웃음이 떠올랐다. 눈웃음이 예뻤고 목소리가 맑았다. 지금의 차가운 얼굴과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창밖을 보니 구름이 걷히고 있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졌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질 것 같았다. 나는 초음파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작은 심장이 또렷하게 보였다. 의사가 말하길 성장도 건강도 모두 정상이라고 했다. 이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날 거야. 그 확신이 마음속에서 또렷하게 자리 잡았다. 은영의 저주도, 무당의 부적도, 세상의 편견도 이 아이에겐 닿지 못할 것이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은영이 마시다 만 우유를 싱크대에 쏟고 컵을 씻었다. 따뜻한 물이 손끝을 감쌌다. 그 평범한 온기가 이상하게 마음을 가라앉혔다. 컵을 닦으며 나는 결심했다. 이제 더는 은영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내가 지켜야 할 건 오직 이 아이의 평온이었다. 은영과의 관계는 언젠가 회복될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다. 그건 내 손에 달린 일이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은 그녀의 몫이었다. 깨끗하게 씻은 컵을 찬장에 넣고 다시 식탁에 앉아 초음파 사진을 바라봤다. 엄마가 지켜줄게. 이번엔 소리내어 말했다. 내 목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번졌다. 그 말은 다짐처럼 들렸다. 오후가 되자 햇살이 한층 따뜻해졌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부엌 전체를 감쌌다. 이제 먼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나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집에서 기다릴게. 오늘 저녁엔 은영이랑 이야기하자.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이건 혼자 짊어질 문제가 아니었다. 가족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일이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남편이 돌아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 그동안 아기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서점에 가서 육아서를 사거나 병원에 들러 검진을 받거나 그냥 산책을 하며 아기에게 말을 걸어도 좋을 것 같았다. 나는 카디건을 걸치고 가방을 들었다. 초음파 사진을 지갑 속에 조심스레 넣었다. 어디를 가든 아기와 함께였다. 현관문을 열자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다. 조금 전까지 눌려있던 공기가 한순간에 바뀌었다. 하늘은 파랗고 공기는 맑았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다. 걸음마다 뱃속 아기가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다. 처음으로 이 임신이 진짜 축복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공기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햇살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있었다. 새벽 햇살이 창문 틈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어제와는 다른 빛이었다. 조금 더 따뜻하고 선명했다. 나는 소파에서 눈을 떴다. 언제 잠이 든 건지 기억나지 않았다. 벽시계를 보니 오전 6시. 평소보다 일찍 깬 것 같았다. 집안은 조용했다. 남편도 은영도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었다.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어제 씻어둔 컵들이 찬장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주전자에 물을 받고 불을 켰다. 파란 불꽃이 이글거리며 바닥을 핥았다. 곧 물이 끓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차를 우리며 나는 어제의 다짐을 떠올렸다. 더 이상 은영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었다. 하지만 결심만으로는 부족했다. 이제는 행동이 필요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자 머리가 맑아졌다. 해야 할 일들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했다. 첫째, 남편과 진솔하게 이야기할 것. 둘째, 시아버지께 상황을 알릴 것. 셋째, 병원에 가서 아기 상태를 확인하고 스트레스 관리법을 듣는 것. 나는 핸드폰을 열어 메모장에 오늘의 계획을 적었다. 글자로 남기니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았다. 드르르르. 남편의 알람 소리가 방에서 울렸다. 곧 일어날 듯 했다. 나는 그를 위해 커피를 내렸다. 원두를 갈며 마음속으로 어떻게 말을 꺼낼지 연습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그래야 설득할 수 있다. 커피 향이 부엌을 채웠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내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다.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하품을 하며 걸어왔다. 일찍 일어났네? 응, 잠이 안 와서. 나는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그가 커피를 마시고 내 얼굴을 살폈다. 어젯밤에 많이 생각했구나.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나도 그럴 줄 알았어. 남편이 식탁에 앉았다. 은영이 일이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제까지의 일을 차근히 설명했다. 무당을 찾아간 일, 부적, 재산 포기 서약서까지.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그가 낮게 한숨을 쉬었다. 은영이가 너무 나갔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닐 것 같다는 거야. 후회하게 될 거라고 했던 말. 응. 남편이 주먹을 쥐었다. 그게 협박이었네. 여보, 아버지께 말씀드리자. 그래야겠다. 남편이 곧바로 동의했다. 아버지가 나서야 잡을 수 있어. 그때 복도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다. 은영이었다. 우리는 목소리를 낮췄다.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 내가 속삭였다. 응. 오후에 아버지께 전화드리고 저녁엔 셋이서 얘기하자. 은영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녀가 말했다. 표정이 어제보다 차분했다. 응. 커피 마실래? 남편이 물었다. 괜찮아요. 은영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냈다. 오빠, 오늘 일찍 들어오세요? 나와 남편이 눈을 마주쳤다. 그녀가 눈치챈 듯 했다. 왜? 남편이 물었다. 그냥요. 요즘 늦게 오시잖아요. 은영이 우유를 따르며 슬쩍 나를 봤다. 그 시선엔 어제와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적대감보단 무언가 눌린 듯한 초조함. 은영아, 내가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어제 일들 말이야.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오해요? 은영이 씁쓸하게 웃었다. 뭐가 오해인데요? 은영아, 내가 내 자리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야. 우린 가족이잖아. 은영이 우유컵을 탁 내려놨다. 가족이요? 언니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이지. 그럼 왜 저 빼고 둘이서만 얘기해요? 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까 대화 다 들었어요.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은영아, 그건 됐어요. 그녀가 손을 저었다. 어차피 저는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니까요. 우유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은영의 뒷모습이 무겁게 남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짧고 단단하게 울렸다. 오늘 반드시 해결하자. 남편이 낮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남편이 출근한 후 나는 산부인과에 전화를 걸었다. 오늘 오후 3시로 예약을 잡았다. 의사에게 상황을 말하고 조언을 듣고 싶었다.
그 다음은 시어머니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지연아. 잘 지내니? 네.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되세요? 은영이와 이야기 좀 해야 해서요. 짧은 정적 후 한숨이 들렸다.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했구나 알겠다. 주말에 올라갈게. 전화를 끊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오후 3시 병원에서 의사를 만났다. 아기는 건강했다. 의사는 부드럽게 말했다. 마음이 불안하면 아기도 예민해져요. 무리하지 말고 감정을 눌러두지 마세요.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퇴근해 있었다. 은영은 여전히 방 안에 있었다. 우리는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길었다. 처음엔 믿지 못하던 아버지가 증거와 이야기를 들은 후엔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은영이를 당장 불러라. 남편이 방 문을 두드렸다. 은영아, 아버지가 전화하셨어. 문이 열렸다. 은영의 얼굴이 창백했다. 우리가 아버지께 말한 걸 눈치챈 듯 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가 이어졌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다. 은영아, 내가 한 일이 사실이냐? 은영이 입술을 깨물었다. 아빠, 대답해라. 사실이에요. 순간 공기가 멈췄다.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때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작고 의미심장한 진동이었다. 형광등이 한 번 깜빡였다. 스마트폰이 식탁 한가운데 놓였다. 통화는 스피커폰. 시아버지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공기가 서서히 식었다. 은영아, 이제부터는 둘러 말하지 말고 하나씩 정확히 말해라. 다 듣고 있다. 소파 끝에 앉은 은영은 등받이에 등을 대지 못했다. 허리만 굽혀 앉아 있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물컵이 그녀 앞에 있었지만 손은 가지 않았다. 아빠, 크게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언니 아기 때문에요. 짧은 정적. 아버지의 한숨이 스피커를 통과해 쇳소리처럼 남았다. 그래서 부적까지 썼다는 거냐? 네. 재산 포기 서약서도 내가 준비했냐? 은영이 고개를 떨궜다. 네. 초침 소리만 또렷해졌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손바닥이 차가웠다. 아버지의 톤이 바뀌었다. 단호하지만 감정은 눌러 담은 목소리. 좋다. 이유를 듣겠다. 변명 말고 내가 느낀 그대로. 은영의 시선이 바닥에 고정됐다. 언니가 임신하고 나서 저는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빠도 오빠도 다 언니 얘기뿐이고 저는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도 없고. 목소리가 커졌다. 그냥 예전처럼 돌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해칠 수도 있는 일을 했다는 거냐? 아버지의 음색에 분노가 살짝 비쳤다. 해치려던 건 아니에요. 은영이 튀듯 소리쳤다가 금방 숨을 고르며 낮췄다. 그냥 무서웠어요. 내가 진짜 없어지는 것 같아서. 남편이 조심스레 끼어들었다. 은영아, 넌 지금도 가족이야. 거짓말. 고개가 작게 좌우로 흔들렸다. 오빠는 이제 언니만 보잖아요. 언니 기분 먼저, 언니 일정 먼저. 지연이가 임신해서 조심할 일이 많으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은영은 벌떡 일어섰다가 힘이 빠진 듯 다시 앉았다. 임신했다고 해서 전부 바뀌어도 돼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골랐다. 내가 내 자리를 빼앗으려 한 적은 없어. 그리고 내가 외롭다는 걸 지금에서야 제대로 듣는 것 같아. 미안해. 그녀가 잠깐 나를 올려다봤다. 미움과 서러움이 뒤섞인 눈빛. 근데 은영아, 내 아이를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은 선을 넘은 거야.
그건 누가 해도 안 돼. 스피커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다. 아버지가 뭔가를 확인하는 듯 했다. 지연아, 거기 부적이 있니? 남편이 시선을 보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타다 남은 조각과 봉투 일부가 있어요.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 그리고 그건 봉투에 담아 보관해라. 나중에 필요하면 전문가든 경찰이든 증빙이 된다. 은영의 어깨가 움찔했다. 아빠, 신고하려는 거예요? 신고를 하느냐 마느냐는 지연이와 정우가 결정할 일이다. 나는 지금 가족 안전을 먼저 확보하려는 거다. 아버지의 말투가 더 현실적이 되었다. 지금부터 규칙을 정한다. 첫째, 오늘부터 지연과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금지 점집, 부적, 허가 없는 촬영 공유 포함. 둘째, 집안에서는 지연의 의료생활 의사결정권을 존중한다. 셋째,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물리적 분리. 내가 할머니 댁으로 가라. 아빠, 머리 아니다. 치료다. 아버지가 말을 잘랐다. 상담도 연결하겠다. 회사 인사팀 통해 심리상담 예약 잡아줄 거다. 최소 2주. 그동안 서로 연락은 텍스트로만 필요할 때에 하네. 그는 잠시 멈추고 덧붙였다. 집 열쇠는 두고 가라.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다. 은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가가 젖었다. 알겠어요. 아버지가 나와 남편에게 물었다. 너희도 동의하니? 남편이 즉시 답했다. 네, 아버지. 오늘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네. 분리와 상담이 필요해요. 아버지의 톤이 부드러워졌다. 은영아,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한 건 잘했다. 사과는 행동으로 끝까지 증명해라. 지연아, 내가 겪은 불안도 사실이다. 오늘 밤은 편히 자도록 하자. 통화가 끊겼다. 바닥에 얇은 정적이 깔렸다. 은영이 고개를 숙인 채 물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무섭게 굴어서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오늘은 짐부터 챙기자. 남편이 덧붙였다. 가방 싸고 같이 내려가자. 내가 할머니 댁까지 데려다 줄게. 1시간 뒤 현관. 큰 가방 2개. 은영은 자물쇠 앞에서 잠깐 멈췄다. 열쇠를 빼서 신발장 위에 올려두었다. 손등에 선이 하얗게 남았다. 언니, 오빠 다녀올게요. 남편이 조심스레 말했다. 도중에 점집엔 가지 마. 바로 할머니 댁으로 가자. 은영이 짧게 웃었다. 자조가 섞인 미소였다. 응. 그녀가 마지막으로 내게 고개를 숙였다. 언니, 아기 건강하게 낳으세요. 고마워.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길게 남았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띵 소리까지 희미하게 들렸다가 사라졌다. 거실로 돌아오자 공기가 약간 가벼워졌다. 안전하게 구획된 느낌. 나는 배에 손을 올렸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분명한 존재감. 우리 아가, 엄마가 끝까지 지킬게. 낮게 속삭였다. 남편이 옆에 앉아 휴대폰을 들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첫째, 부적 조각 사진 촬영 보관. 둘째, 현관 비밀번호 변경. 셋째, 상담 예약 확인. 넷째, 산부인과 다음 일정 공유. 그가 화면을 내게 보여줬다. 오늘 바로 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늘은 규칙부터 세우자. 창밖 저녁빛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따뜻했지만 눈부시지는 않았다. 우리는 말없이 같은 쪽을 바라봤다. 이제서야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생겼다는 걸 서로 알았다. 주전자가 2번 짧게 울었다. 은영이 집을 떠난 지 꼭 3주째 되는 날이었다. 겨울 끝의 공기는 유리창 너머로 맑았고 햇살은 거짓말처럼 따뜻했다. 나는 찬물을 따르며
시간을 세어보았다. 그동안의 공백이 길지도 짧지도 않게 느껴졌다. 며칠 전부터 입덧이 거의 사라졌다. 의사는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을 때의 안도감은 이상하게 눈물로 번졌다. 불안과 초조가 빠져나가자 빈자리에 잔잔한 평화가 들어왔다. 아기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함께 자라고 있는 것 같았다. 부엌 창가에는 남편이 지난주에 사온 작은 화분이 있었다. 흙 위로 새순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잎을 쓰다듬으며 물을 조금 부었다. 새 잎이 연두빛으로 반짝였다. 그 모습이 내 안의 생명과 겹쳐 보였다. 이 작은 것도 나도 다 살아있구나. 식탁을 정리했다. 어젯밤 남편과 함께 먹은 저녁의 흔적들, 그릇 위에 소스 자국, 젓가락 자국, 흩어진 부스러기. 전에는 이런 사소한 흔적들이 지저분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우리의 흔적 같았다. 둘만의 식사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았다. 대화가 적어도 공기가 따뜻했다. 여보, 나 다녀올게. 현관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조심히 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따라 멀어졌다. 그 소리가 사라지자 집안의 고요가 흘렀다. 나는 창문을 조금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지만 그 안에 이상한 생기가 있었다.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한때 나를 두렵게 했던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꺼내 냉장고 문에 붙였다. 예전엔 이 사진을 숨기듯 보관했지만 이젠 달랐다. 빛을 받은 사진 속 아이가 조금 더 커 있었다. 이 집에서 이제 당당히 자리를 차지해도 되는 존재였다. 커피 대신 따뜻한 우유를 끓였다. 보글보글 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그 단조로운 소리 속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건 새벽마다 들리던 국물 끓는 소리와 비슷했다. 시끄럽지 않지만 삶을 굴려가는 기본 소리였다. 거실 소파에 앉아 육아서를 펼쳤다. 태교의 첫걸음은 마음의 안정에서 시작된다. 한 문장을 읽고 천천히 책을 덮었다. 이 문장은 지금의 나에게 꼭 맞는 말이었다. 과거의 나였다면 형식적인 위로로 치부했겠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었다. 띠리리링.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엔 어머니라는 이름이 떴다. 지연아, 잘 지내니? 네, 어머니. 한결 나아졌어요. 그래, 목소리 밝네. 아, 은영이 소식 들었니? 아니요, 무슨 일 있었어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대. 할머니 댁에서 상담도 받고 텃밭일도 돕고 있다더라. 며칠 전엔 직접 편지를 써서 보냈다더라. 미안하다고.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미안해요라는 그 말이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다. 그래요? 정말 다행이에요. 응. 다음 달쯤엔 돌아올 거래. 그때 너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라. 시간이 약이네요. 그래, 사람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기도 하지만 또 생각보다 잘 일어나기도 하지.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눈물이 고여 시야가 흐려졌다. 은영이 미운 마음보다 버텨온 시간에 대한 연민이 더 크게 밀려왔다. 그 아이도 결국 우리 모두처럼 길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점심 무렵 나는 공원으로 나갔다. 겨울이 물러나고 공기 속엔 흙 냄새가 섞여 있었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배를 쓸었다. 우리 아가 밖 공기 어때? 작게 속삭이자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대답처럼 느껴졌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쩐지 그 웃음이 오늘따라 더 또렷하게 들렸다. 언젠가 저 소리 속에 우리 아기도 있겠지. 집에 돌아오자 남편이 꾸며둔 아기 방이 눈에 들어왔다. 어제 새로 달린 모빌이 천천히 돌고 있었다.
노란 별, 초록 달, 하얀 구름이 빛을 받아 반짝였다. 나는 손끝으로 살짝 건드렸다. 부드럽게 돌며 햇빛을 반사했다. 이 집은 이제 진짜 가족의 냄새가 났다. 저녁 무렵 현관이 열렸다. 남편이 작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다. 이건 또 뭐야? 곰 인형. 아기 첫 장난감이래. 그는 부끄럽게 웃었다. 나는 인형을 받아들었다. 솜이 가득한 인형의 감촉이 따뜻했다. 고마워. 이제 이 집에 진짜 아기 물건이 생겼네.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은영이 문자 보냈어. 많이 미안하다고. 돌아오면 제대로 얘기하고 싶다고. 그래요. 이제 그 아이도 자신을 용서할 준비가 됐나 봐요. 아버지 말씀으론 상담사랑 매주 만나고 있대. 지금은 감정이 많이 안정됐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요.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버텼으니까요. 남편이 미소 지었다. 그래. 결국 사람은 사람으로 치유되나 봐. 저녁을 마치고 둘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남편이 내 배에 손을 올렸다. 움직임 느껴져?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괜찮아. 아이들도 마음도 천천히 자라니까. 그의 말에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그래, 천천히. 그래도 앞으로 간다. 밤이 찾아왔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나는 침대에 누워 배를 쓰다듬었다. 냉장고 문 위에 초음파 사진이 문득 떠올랐다.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되는 생명, 우리 집의 중심이 된 존재. 모든 소리가 그를 향해 흐르는 듯했다. 남편이 양치하는 물소리, 시계 초침 소리, 바람의 숨결까지. 오늘도 고생했어, 우리 아가. 조용히 속삭였다. 달빛이 천장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빛 아래에서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긴 겨울이 끝나고 있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용히 자라나는 생명의 숨소리가 있었다.